자, 중2 테스트 4번 풀이입니다. 필요한 것만 골라보세요. 다 봐도 된다. 필요한 것만 골라봅니다. 1번부터 봅시다. 분수 14분의 3을 소수로 나타낼 때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리의 숫자를 fn이라고 하고 f1, f2, f3, 땡땡땡, f50까지의 총합을 구하래. 얘들이 뭘 뜻하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이 숫자를 여기 넣어주면 된다. 왜냐면 요 n에 1 넣어야 f1 나올 거 아니야. 따라서 f1은 요 n에 1 넣은 겁니다. n에 1 넣어서 다시 읽어주면은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 숫자가 얘라고. 그럼 얘는 n에 2 넣은 거니까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 숫자,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 숫자, 땡땡땡 50번째 자리 숫자까지의 총합을 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0.234, 이런 수가 있다고 치자. 그럼 이때 이 F1은 뭐가 된다고? 요 첫 번째 자리 숫자. F2는 두 번째 자리 숫자. 얘는 세 번째 자리 숫자. 뭐 이런 식으로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다 구해서 50개를 다 더해주면 된다. 물론 숫자 50개를 다 일일이 더하는 건 아니겠지. 똑같은 숫자가 여러 번 반복되기 때문에 몇 번 반복되는지 곱해주면은 그 전체 합이 나올 거 아니가.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먼저 문제를 이해하고 이 문제에서 F1, F2, F3을 소수점 아래에 몇 번째 자리 숫자로 정의했구나. 그걸 이해하고 그걸 구하기 위해서 이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야 됩니다. 소수로 나타내면은 이 분모가 소인수가 7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수는 순환소수로 표현될 것이고 그럼 몇몇몇몇몇몇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겠지. 그래서 순환마디가 몇 개인지를 찾고 따라서 그 순환마디가 총 몇 번 반복되는지를 찾고 뒤에 몇 개 남는지를 찾고 해서 그것들을 다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3 나누기 14를 계산합시다. 제발 분자 나누기 분모다. 거꾸로 계산하지 마세요. 3 안에 14가 한 번도 안 들어가고요. 30 안에 14는 두 번 들어가죠. 28. 빼주면은 2, 0. 한 번 들어가고 14. 빼주면은 6, 0 해서 세 번. 해주면은 4번입니다. 4번 해주면은 4, 4, 16, 4, 1, 4에서 56. 빼서 4. 4, 0 안에 14가 두 번. 28. 빼주면은 12. 아직도 똑같은 게 안 나오네. 120. 120 안에 14가 8번. 그럼 4, 8, 32, 1, 8은 8 해서 112. 빼주면은 8, 10. 아직도 똑같은 게 안 나왔네. 빚어보니까 80만 옮길게요, 여기로. 80 안에 14가 5번. 70. 빼주면은 10. 100 안에 14가 7번. 그러면 98 이렇게 나옵니다. 빼주면은 20. 이제 나왔네. 이제 20 똑같이 나왔죠? 20 안에 14가 한 번 들어가지. 따라서 1. 그 뒤에 4, 2, 8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 알겠습니까? 따라서 이 수는 0.2142857142857 이렇게 쭉쭉 나간다고. 142857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순환마디인 순환소수입니다. 정리해주면은 0.2142857에서 1부터 7까지만 반복되는 순환소수라고. 됐죠? 그러면은 요 F1은 2고 F2는 1이고 F3은 4고 땡땡땡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까? 자, 이제 계산할 겁니다. 얘는 순환마디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 빼놓고 나서 F1은 2다. 됐죠? 빼놓고 나서 남아있는 숫자의 개수가 F2부터 F50까지 총 49개인 거 알겠습니까? 그 49개 안에 이 순환마디가 몇 개 들어가고 뒤에 몇 개 나는지만 찾으면 된다. 순환마디가 6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49 나누기 6 해주면은 이 6개씩 몇 번 들어간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연습 많이 했었죠? 따라서 49 나누기 6을 합니다. 그러면은 6, 8, 48 하고 1. 즉, 이 49개의 숫자는 이 6개의 순환마디가 총 8번 반복되고 뒤에 한 개 더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식을 쭉 가져오면은 F1이 2고 그 뒤에 142857, 142857이 142857이 이렇게 반복되어서 총 8번 반복되고
제일 끝에 하나 더 남는다고. 그럼 그게 첫 번째 숫자인 1이 나온다는 거 알겠습니까? 1, 4, 2, 8, 5, 7 하고 난 후에 1이 더 나온다고. 됐죠? 따라서 여기 나오는 숫자들을 싹 다 더해주면 됩니다. 순한마디부터 먼저 다 더한 후에 곱하기 8을 할게요. 계산해주면은 5, 15, 그러니까 이만큼 20, 27이네. 순한마디 한 개가 다 더해서 27. 그게 8번 반복되고 그 앞에 2가 있고 제일 마지막에 1이 더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값들을 다 더해주면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좀 어렵네요. 이번 테스트 문제들이 별로 안 쉽지.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 풀이를 또 계속 보고 반복해서 보다 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 이게 난이도가 뭐 엄청 높은 건 아니단 말이야. 여러분들 배운 것 중에서 약간 어려운 축에 속하는 그런 문제들이라서 이해가 안 가면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복잡한식이 길게 나와 있네요. 이거를 계산하래. 각각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다. 앞에 일단 10을 그냥 두고요. 얘를 분수로 표현을 하자. 0.1땡은 9분의 1이죠. 곱하기 0.11분의 1이 있는 겁니다. 얘가 9분의 1 곱하기 분모에 0.11이 있단 말은 0.11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거를 정리하면은 분모끼리 곱해서 0.99분의 1 이렇게 정리되겠네. 일단 봅시다. 킵해 놓고 두 번째 거 0.2땡은 9분의 2고 거기에 분모에 0.2가 있는 거거든. 됐죠? 2약분해 주면은 0.11 분모끼리 곱해 주면은 0.99 분자는 1 똑같이 나오네요. 아마 그 뒤에 것들도 전부 다 똑같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세 번째 것도 0.3땡은 9분의 3이고 거기에 0.33분의 1이 곱해져 있는 겁니다. 3약분해 주면 0.11 분모끼리 곱해서 0.99분의 1. 이 뒤에도 다 똑같이 나온다는 게 보이죠? 실제로 요거 2약분해 주면은 분자가 0.1땡이 남고 분모는 0.11이 남아서 첫 번째 거랑 똑같이 나오는 거 알겠니? 뒤에 것도 3 나와주면 첫 번째 거랑 똑같이 나오고 땡땡땡땡 제일 마지막 것도 또한 9로 약분해주면 처음 거랑 똑같은 거 나오는 거 보입니까? 따라서 이만큼의 분수들의 총합은 제일 앞에 있는 0.99분의 1이 총 1부터 9까지 9개가 더해져 있는 상태고 그 앞에 11이 곱해져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됐죠? 그럼 얘만 예쁘게 정리를 해서 이제 곱해주면 끝납니다. 0.99는 100분의 99죠. 그러면은 여기 분자는 1분의 1이니까 이렇게 본분수는 곱해주면 된댔지. 99와 1 곱해서 분모에 99. 1과 100 곱해서 분자에 100. 곱하기 9. 끝났네. 11이랑 9 곱해주면 99랑 분모에 99 약분해주고 남는 거는 100. 답은 100.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해보면 의외로 깔끔하게 정리되고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식이 길어서 이게 무섭게 느껴서 겁먹는 학생도 있을 건데 하나씩 하다 보면은 반드시 규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3번) 순환소수 0.26땡에 자연수 A를 곱하여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하려고 한대. 0.26땡에 자연수 A를 곱해서 그게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하려고 한대. A도 자연수, B도 자연수인 상황입니다. 이 어떤 자연수의 제곱인 걸 뭐라고 한댔지? 제곱수라고 한댔죠. 자주 봤었지. 이 제곱수가 되는 걸 특징은 여기 만든 수들을 소인수분했을 때 지수가 전부 짝수들이면 제곱수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여러 번 봤던 겁니다. 따라서 이걸 먼저 분수꼴로 표현해 준 후에 그게 일단은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자연수가 되도록 분모를 약분시킬 수 있는 수를 만들어 놓고 나서 추가적으로 그 지수들이 전부 다 짝수가 되도록 숫자들을 더 곱해주면은 그 전체 곱해진 숫자가 A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얘부터 먼저 분수로 만들어야 된다. 해주면은 순한마디가 한 개이기 때문에 분모에 9 하나, 안 하는 게 한 개니까 0 한 개,
분자에는 26 다 적고 순환 안 하는 거 2 빼서 정리해주면은 90분의 24. 90분의 24. 3으로 약분해주면은 30분의 8. 2로 약분해주면 15분의 7. 15분의 4. 15분의 4 곱하기 A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제곱수니까 제곱수는 어쨌거나 자연수잖아. 자연수가 되려면은 이 분모에 있는 15가 없어져야 되겠죠. 없어지기 위해서 요 A는 일단 최우선적으로 15라는 약수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15를 갖고 있어야 약분시켜서 이 수가 자연수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됐죠? 그리고 나서 요 4는 이미 2의 제곱으로 이미 제곱수이기 때문에 A는 15만 돼도 전체 수는 약분되어서 2의 제곱, 제곱수가 되죠. 따라서 15 됩니다. 15만 되는 게 아니라 15에다가 자기 자신이 제곱인 수들, 즉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땡땡땡 이런 수들이 더 곱해져도 전체 수는 제곱수가 되는 거거든. 제곱수 곱하기 제곱수는 제곱수니까. 따라서 A가 될 수 있는 게 15 곱하기 1, 15 곱하기 4, 15 곱하기 9 이런 것들이 다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세 자리 자연수를 구하래. 얘는 15고요. 계산하면 됩니다. 얘는 60이고 15 곱하기 9하면 135고요. 뭐 이렇게 나갈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135부터 처음으로 세 자리 자연수가 되는 거 보입니까? 이 9 곱한 것보다 16 곱한 게 더 클 거니까 이 뒤로는 계산할 것도 없이 135가 가장 작은 세 자리 자연수인 거 알겠죠? 따라서 답은 135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주 보던 형태, 어렵긴 하지만 자주 보던 형태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은 여러분들 이거 우리 학원에서 진도 나갈 때 꽤 어려워했던 학생들이 많은 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한 번 이상 질문을 했던 부분이니까요. 이런 식이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문자의 값이 주어졌을 때 식을 A, B를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이 지수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얘를 3의 x승으로 바꿀 겁니다. 요 우변식이 3의 x승 곱하기 3의 1승이잖아. 그래서 양변에 나누기 3을 해주면은 3분의 A는 3의 x승이 되고 이렇게 3의 x승은 3분의 A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얘도 정리해주면은 B는 5의 x승 곱하기 5의 1승이 될 것이고 양변에 5를 나누어주면은 좌변은 5분의 B고 우변은 5의 x승이죠. 이렇게 5의 x승을 5분의 B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할 거냐면은 이 식을 3의 x승과 이걸 정리해서 그 안에서 3의 x승과 5의 x승만 만들 수 있다면은 그 3의 x승 자리에 3분의 A를 대입하고 5의 x승 자리에 5분의 B를 대입하면 된다고. 그럼 편하잖아. 15의 x승은 15가 3 곱하기 5로 표현되고 그러면 지수법칙에서 분배해주면은 3의 x승 곱하기 5의 x승이 되죠. 끝났네. 3의 x승이 얘인데 그게 3분의 A다. 대입. 5의 x승이 얘인데 그게 5분의 B다. 대입. 해서 정리하면 끝납니다. 15분의 AB인 거 보입니까? 됐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15의 x승을 AB를 사용해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맞겠죠? 어려운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 처음 보는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해 안 가는 사람들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이 문제 종종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자, 5번. 5번은 부등식의 성질을 대해서 묻는 거다. 부등호의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거. 또 여전히 부등식이 성립하는데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이거 조심하면 됩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보자. AC가 BC보다 큰데 거기서 A가 B보다 크대. 뭐 한 겁니까? 양변에 C를 나눠 줘야 약분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알겠나? 근데 C가 양수란 말이 없죠? 따라서 이렇게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왜? C가 양수면은 이게 맞는데 C가 만약에 음수라면은 음수로 나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오른쪽 크다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C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이 식은 맞다고 할 수가 없다고. 안 됩니다.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한 개라도 있으면은 그 식은 안 되는 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1대 이거 2다 구하래. 즉 이 부등식의 양변에 뭘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오는지를 생각해서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면 됩니다. 분모에 있는 c제곱이 없어졌지. 따라서 양변에 c제곱을 곱한 거겠죠. 양변에 c제곱을 곱해주면은 약분되고 a와 b가 남고 a가 크다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 곱하거나 나눌 때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동방향이 안 바뀌는데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동방향이 바뀐댔죠. 따라서 이 c제곱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생각하면 되는데 어떤 수의 제곱은 예를 들어서 양수의 제곱은 양수고 음수의 제곱은 양수고 음수의 제곱도 양수고 0의 제곱만 0이죠. 맞지? 근데 분모에 있는 수기 때문에 절대로 0이 아니잖아. 심지어 여기 C가 0이 아니라 나와있네요. 여기 아니기 때문에 이 C는 양수이거나 음수일 것이고 제곱하면은 무조건 양수죠. 따라서 C제곱은 무조건 양수입니다. 양변에 양수인 C제곱을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뀐다. 맞는 겁니다. 되죠? 배웁시다. 3번씩 이거이면 이거이다. 즉 이 식을 정리해서 이 식이 나오는가를 보면 되고요. 하기 위해서 요 C제곱부터 없애야겠네요. 양변에 C제곱을 나눕니다. 여기 좀 좁으니까 쪼개게요. 양변에 C제곱을 약분시킵니다. 그러면 A분의 1 남고 B분의 1 남고 방금 했던 것처럼 어떤 0이 아닌 수의 제곱은 무조건 양수랬지. 양수를 나눴기 때문에 이 부등호 방향 어떻게 된다고? 안 바뀐다고. 됐습니까? 자, 거기서 이제 이거의 역수를 취해주고 분모 분자를 바꿔주고 이 오른쪽 식도 역수 취해서 분모 분자 바꿨을 때 이게 오른쪽에 크다고 말하고 있네. 어느 게 큰지를 따지는 겁니다. 역수에 대한 내용 이거 잠깐 봅시다. 3이 2보다 클 때 역수를 취해주면 3분의 1과 2분의 1이 되고 크기가 바뀐 거 보입니까? 2분의 1이 크죠? 하나 더.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보다 큰데 역수 취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3분의 1 쪽이 큽니다. 근데 2가 마이너스 3보다 클 때 역수 취해주면 2분의 1과 마이너스 3분의 1 되고 여전히 2분의 1 쪽이 큰 거 알겠습니까? 왜? 역수 취하면은 이게 부호는 안 바뀐단 말이에요. 양수의 역수는 양수고 음수의 역수는 음수이기 때문에 부호가 다를 때는 역수 취해도 부동방이 안 바뀌고 둘 다 부호가 양수일 때는 역수 취하면 부동방이 바뀌고 둘 다 음수일 때도 역수 취하면 부동방이 바뀌고 두 개 부호가 반대일 때는 안 바뀌고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 식에서 이렇게 넘어가려면은 역수 취했을 때 부동호 방향이 바뀌려면은 이 a분의 1과 요 a분의 1과 b분의 1이 어떤 값이 된다고? 둘 다 부호가 같아야 이런 연산이 가능합니다. 둘 다 부호가 양수로 같아야 역수 취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죠? 둘 다 음수여야 역수 취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고. 근데 이 a와 b가 부호가 같단 말이 없거든? 따라서 역수 취했을 때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모릅니다. 따라서 틀린 겁니다. 이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으면 안 되는 거라 한댔죠. 수학에서는. 자, 그 다음에 4번. 이 식에서 이렇게 나왔대. 이 식에서 이렇게 하려면은 좀 가져올게. C분의 A, C분의 B에서 제일 마지막에 AC와 BC를 비교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가려면 양변에 C제곱을 곱해야 되는 거 보입니까? 이 왼쪽이 큰데 여기다가 양변에 C제곱을 곱해줘야 하나 약분되고 AC가 남고 하나 약분되고 BC 남는 거 보이나? C제곱은 양수지. 제곱이니까. 따라서 여기 C가 음수라고 되어 있어도 C제곱은 양수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뀝니다. 따라서 이거 맞는 겁니다. 조금 어렵네요. 이 정도면 거의 고1 기본 문제 수준입니다. 고1 때는 기본이지만 이게 중2한테는 난이도가 좀 많이 어려울 수 있겠다. 어차피 고1 때 계속 배울 거니까 지금 꼼꼼하게 봐두세요. 자, 이제 A가 B보다 클 때 제곱하면 커지는가? 제곱에 대한 얘기입니다. 3이 2보다 크면은 제곱하면은 여전히 큽니다. 근데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보다 큰데 제곱하면은 작아지죠.
따라서 이게 제곱했을 때 크기가 유지되는 거는 확실히 되는 거는 양수인 경우밖에 없습니다. 둘 다 양수일 때만 제곱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고 그 외에는 음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 심지어 이 부호가 반대일 때는 제곱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이게 3이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제곱해도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는 경우도 있고 모릅니다. 따라서 제곱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확실히 유지가 되는 거는 둘 다 양수일 때밖에 없고 그 외에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은 반드시 맞는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2번과 4번이 답이 됩니다. 조금 어렵죠? 보일 걸 지금 외워 생각 안 난다. 그 고등학교 1학년 거의 기본 내용들이 중학교 심화 문제로 나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알아놓으세요. 6번. x에 관한 1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가 3개일 때 a 값의 범위를 구하래. 얘를 풀어서 아마 x가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 범위 안에 자연수 x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a 값을 범위를 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풀 겁니다. 6을 곱해주고요. 3x 6 곱하면은 약분하고 2 남고 마이너스와 함께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a 6 곱했기 때문에 12. 뭐 이 정도는 어렵지 않죠. 괄호 풀어주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2a x끼리 정리하고 반대쪽에 숫자끼리 모아주고 됐습니까? 이게 바로 x의 범위니까 이게 부등식의 해입니다. 그러면 걔를 표현하자. 여기 어딘가에 12 빼기 2a가 있는데 그거보다 작은 범위에 자연수가 3개가 있으래. 그 말은 이 범위 안에 1, 2, 3은 있고 4는 있으면 안 되지. 이렇게 되어야 이 범위 안에 자연수가 3개일 거 아니가. 0 밑으로는 다 그 정수니까. 정수는 자연수로 할 수 없잖아. 그 0과 음수들은 음의 정수들이니까 자연수가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자연수입니다. 자, 해놓고 나서 이제 여기서 12-2a의 범위를 구해서 거기서 a 범위를 구해주면 된다. 12-2a라는 이 값은 3과 4 사이여야 되기 때문에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등호 따지랬지. 여기에 등호가 들어온다고 치면은 얘랑 같아지면은 이 값이 3회로 오게 되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 3이 빠지니까 이 범위 안에는 자연수가 1, 2, 2개밖에 안 되지. 따라서 얘와 얘는 같으면 안 됩니다. 등호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쪽에는 등호가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면은 얘랑 같아진다는 얘기고 같아진다는 얘기는 이 동그라미가 여기로 온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어도 이 범위 안에는 4가 포함이 안 되니까 여전히 자연수는 1, 2, 3, 3개밖에 없죠. 따라서 12-2a 범위는 이 식이 됩니다. 이걸 풀어서 a 범위 구해주면 된다. 12 빼주고 됐죠? 마이너스 2 나눠주면은 음수를 나눴으니까 부동호방이 바뀌지. 물론 적을 때는 이렇게 바꿔 적는 거 알고 있죠? 4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9보다 작다. 바로 이게 문제의 조건들을 다 만족하는 a 값의 범위입니다. 4보다 크거나 같고 등호 위치 잘 보세요. 이 바뀌면서 여기로 등호가 왼쪽에 갔습니다. 4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9보다 작다. 답은 4번 이렇게 푸는 겁니다. 오늘 문제들이 하나하나 다 어렵죠. 쉬운 게 없지. 일부러 좀 어렵게 내고 있어. 꼼꼼하게 공부하라고. 이 정도를 다 깔끔하게 풀 수 있으면 학교 시험도 그렇게 안 어려울 겁니다. 7번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가장 큰 정수를 A라고 하고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정수를 B라고 할 때 이거 구하래. 일단 이거 풀라는 얘기지. 부등식을 풀어서 그 범위 안에 있는 가장 큰 정수와 가장 작은 정수를 찾아서 더하래. 위의 식 가져옵시다. 그냥 간단한 식이니까 바로 10 곱해서 적을게요. 2x 플러스 10 4x 빼기 4 x끼리 모아주고 마이너스 2x 숫자끼리 모아주고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2 나눠주면은 7 음수를 나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바뀝니다. 이 범위 안에 가장 큰 정수는 6인가 알겠습니까? 7보다 작은 가장 큰 정수 6 그게 A라고. A는 6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식
6 곱할게요. 6 곱하면은 약분되고 2가 남습니다. 약분되고 3 남죠? 마이너스와 함께 마이너스 3, 2x 마이너스 5, 6 곱해서 6. 정개해주고요. 2x 플러스 2, 마이너스 6x 플러스 15가 6보다 작다. x끼리 모아주고 마이너스 4x. 숫자끼리 모아주고 플러스 17. 17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11. 숫자가 왜 이렇노? 맞나? 그래서 마이너스 4를 약분해주면은 x는 4분의 7보다 크다고 됩니다. 음수 나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바뀌겠죠. 이 4분의 11은 4, 2, 8, 4, 3, 10이기 때문에 대략 2점 몇에 해당하고 2점 몇보다 큰 정수는 중에서 가장 작은 거는 3인 거 알겠습니까? 이거보다 큰데 가장 작은 정수는 3인 거 알겠습니까? 따라서 B가 3입니다. A 값 나왔고 B 값 나왔죠? 더해서 답은 9 이렇게 푼 거다. 오늘 한 것 중에서는 제일 쉬운 편이지. 활용 문제네요. 원가가 2만원인 티셔츠를 정가의 20%를 할인하여 팔아서 원가의 40% 이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할 때 정가를 얼마 이상으로 정해야 하는지 구하라.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미 잘 숙지하고 있는 학생도 있겠지만 오랜만에 나와서 까먹은 학생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장사를 한다고 칠 때 물건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죠. 이 비용을 원가라고 합니다. 그 원가에다가 여러분들이 돈을 들였으니까 더 비싸게 팔아서 돈을 남겨야 먹고 살 거 아니야. 맞죠? 그거 남겨 먹는 돈을 이익이라고 하고 원가에다가 이익을 더한 값을 정가라고 합니다. 오케이. 만약에 정가로 파는데 정가가 안 팔려서 정가를 할인해서 팔면은 그것을 할인가라고 합니다. 오케이. 정가로 팔면은 정가가 판매가고 할인가로 팔면은 할인가가 판매가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정가로 팔면은 얘가 진짜 이익이 되는데 할인해서 팔면은 요 이익이 실제 이익이 아닐 수도 있지. 맞죠? 따라서 진짜로 이익은 최종 판매가에서 들어간 비용, 즉 원가를 뺀 게 이익입니다. 이 식들을 세워야 된다. 원가가 2만원인 티셔츠를 정가의 20%를 할인하여 팔아서 원가의 40% 이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뭐가? 이익이 뭐보다? 원가의 40%보다 어떻다고? 이상이라고. 이 말입니다. 원가의 40% 이상의 이익을 얻는단 말은 이익이 원가의 40% 이상이라고. 이익이 원가 40% 이상이라고. 이 식을 세울 겁니다. 됐죠? 그럼 이익은 뭐라고? 이익은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거죠. 원가 40%는 원가 곱하기 100분의 40인 거 알겠습니까? 됐죠? 이 식을 세울 거다. 정가를 얼마 이상으로 정해야 되는가 물었기 때문에 정가를 x라고 두고 해봅시다. 정가를 x라고 했을 때 판매가는 정가에서 20%를 할인했기 때문에 정가의 80%가 판매가죠. 정가 x에다가 80%를 곱한 게 판매가입니다. 거기에다가 원가가 2만원이라 나와있죠. 원가 2만원을 뺀 게 이익인 거야. 판매가에서 원가를 뺐으니까 이게 이익입니다. 그거 나갔다. 그게 원가 2만원의 40%, 100분의 40. 이 식을 풀면 끝나는 겁니다. 됐죠? 정가에 20% 할인했으니까 80%가 판매가. 거기서 원가를 뺀 게 이익이고 그 이익이 원가의 40% 이상. 됐죠? 시계 조건을 다 만족하지? 이제 풀면 된다. 약분해주고 그리고 그럼 분모 양변에 10을 곱합시다. 그럼 8x 빼기 20만. 요거 약분해주고 10 곱하면 날라가고 곱해서 8만. 이제 x만 남기고 20만 넘겨주면은 28만. 8 나눠주면은
83, 24, 85, 40, 000 자리 잘 맞추세요. 됐죠? 해서 요 X값이 정가인데 정가가 35,000원 이상이 되는데 정가를 얼마 이상으로 정해야 하는가? 35,000원 이상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농도 문제네요. 요즘엔 농도 문제는 좀 인기가 없지. 교과서에도 잘 안 나오고 문제집도에도 많이는 안 나옵니다. 그래도 한번 나오면은 풀 줄 모르면 못 푸니까 안 나올 확률이 높은데 또 이게 내는 학교들이 있단 말이야. 꼼꼼하게 알아놓읍시다. 15%의 소금물 200g에 10%의 소금물을 섞어서 12% 이하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하는데 식을 세울 때는 늘 소금량으로 세운다고 생각하세요. 소금의 양으로. 이게 12% 이하니까 농도가 12 이하다. 농도가 12% 이하다라고 식을 세우면 좋겠지만 이 농도식이 좀 분수꼴로 나와서 식이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대부분의 책에서는 요 소금의 양으로 식을 세우도록 합니다. 15%의 소금물 200g 있대. 이렇게 적어졌죠. 위에 농도 적고 밑에 소금물의 양 적고 200g. 에다가 10%의 소금물을 섞었대. 10%의 소금물 얼마 섞었다고 나와 있니? 그거 구하는 거네요. Xg을 섞었대. 해서 12% 소금물이면은 200과 X를 섞었으니까 200 더하기 X가 될 것이고 그거 이하가 돼야 되는데 따라서 이게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농도도 12% 농도도 이거 이하가 되는 겁니다. 농도 표현이 나와 있지만 농도식으로 세면 어렵습니다. 소금식으로 합니다. 그럼 소금은 전체 200g이라는 소금물 안의 15%만큼이 소금이기 때문에 두 개 곱해주면 소금이다. 200 곱하기 100분의 15. 설마 그냥 15로 곱한 사람 없겠지. 퍼센트는 무조건 100 나눠줘야 됩니다. 더하기 Xg의 10%. 100분의 10X. 이만큼의 12%. 100분의 12 곱하기 200 플러스 X. 됐죠? 이제 풀면 됩니다. 양변에 100을 곱할까? 100을 곱합시다. 100을 곱해주고 계산하면은 3000 10x 전개해서 2400 2400 더하기 12x x끼리 모아주고요. 마이너스 2x 수끼리 모아주고 마이너스 600 마이너스 2 나눠주면은 x는 300보다 부동방향 바뀌죠. 크가 나갔다 이렇게 됩니다. 10%의 소금물은 몇 그램 이상 넣어야 되는가? x인데 300g 이상 넣어야 된다고. 얘를 300g 이상 넣어야 두 개 섞었을 때 농도가 12% 이하가 되는 겁니다. 답은 300.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마 이건 중간고사의 연립방정식의 활용까지는 안될 건데, 활용 아니네요. 이 정도면 그냥 응용으로 봐야겠지. 실생활 활용 아니라고. 실생활 활용까지는 아마 안 될 겁니다. 이 정도까지. 규제와 성호가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규제는 A를 잘못 봤대. 이렇게 나왔대. 성호는 B를 잘못 봐서 이렇게 나왔대. 그럼 처음 연립방정식의 를 구하래. 여튼 A만 잘못 본 거니까 그 식에다가 이걸 다 넣습니다. 오케이. 이걸 넣어서 뭐 A만 잘못 본 거니까 나머지 것은 제대로 봤을 거 아니야? 따라서 이걸 넣어서 제대로 본 숫자들이 얼마인지 찾아주면 됩니다. X에 마이너스 5, Y에 마이너스 5를 대입해주면은, 여기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5A 플러스 15는 마이너스 15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15 플러스 5B가 마이너스 5 나왔죠? 자, 이 식을 풀면 A가 나올 건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어차피 A는 잘못봤기 때문에 첫 번째 식을 쓸 수가 없는 거야. 이 식은. 하지만 A는 잘못봤지만 요 B는 제대로 봤을 거란 말이야. 따라서 이 방정식의 근은 이게 맞다고. 따라서 이걸 넣어서 성립한다고. 그래서 위에 거 안 쓰고 밑에 거만 쓰면 됩니다. 정리해주면은 5B는 넘겨서 10. 5 나눠서 B가 2인가 알겠죠? 이렇게 B를 구했습니다. 두 번째, 성호는 B를 잘못 봤지. B를 잘못 봤기 때문에
플러스 나온 이 xy 값을 여기 넣어봤자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숫자를 잘못 봤기 때문에. 하지만 위의 식은 제대로 봤을 거 아니야? 따라서 이 식을 위의 식에 넣으면 성립한단 말이야. 위의 식은 제대로 본 거니까. 그래서 이 xy에다가 45, 35를 대입해주면은 45a 빼기 105는 마이너스 15가 나오고 정리해주면은 45a는 90, a는 2가 나옵니다. 됐죠? 그러니까 잘못 본 건 할 수 없고 제대로 본 것만 가지고 풀어가지고 이렇게 개수들을 다 구했습니다. 근데 A, B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처음 연립 방정식을 다시 푸는 문제네요. 그래서 A에 2, B에 2를 넣어서 풀면 되겠습니다. 넣어주면은 2x-3y는 마이너스 15. 여기 넣어서 3x-2y도 마이너스 5. 그럼 이 문자 두 개씩 두 개의 연립 방정식 정도는 여러분들 할 수 있잖아. 위에 x를 맞춘 나오시면은 위에 3 곱하고 밑에 2 곱해서 두 식을 빼서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풀면 됩니다.